내가 뭔가를 하다가 1년 쉬어도 2년 쉬어도 지금 상황을 유지할 수 있어야 돼. 근데 다쳐서 6개월 누워 있어야 돼. 그럼 이거 팔고 저거 팔고 막 이래야 된다고 생각해봐. 그게 부자야? 제한된 부의 체험이지. 반갑습니다. 황소장입니다. 오늘은 제가 지난번에 월 1억 정도를 번다면 목표를 300억까지 해야 된다 이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그거는 그거대로 그 상황에 맞는 분들이 활용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오늘 해드릴 얘기는 뭐냐면 강남 빌딩뿐만 아니라 건물을 사서 우리가 다음 스텝 최종적으로 어떤 단계까지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저한테 오시는 분들이 상담을 하다 보면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어떤 건지 제가 보게 된단 말이에요. 이걸 왜 사셨을까요? 이게 왜 갖게 되셨을까요? 그 당시에 이걸 왜 사려고 마음 먹으셨어요? 했단 말이에요. 그때 그게 그냥 괜찮았어요. 마음에 들었어요. 뭐 다음 단계까지 생각하긴 그랬고 그때 당시는 그게 좋아 보였어요. 이런단 말이에요. 사람이 무슨 결정이라는 거는 다음까지 보고 해야 된단 말이에요. 특히나 부동산 최소 몇 억이에요. 저희가 다루는 강남 빌딩이라고 하면 100억이 넘어갑니다. 일반적으로. 지방 가도 몇 억은 하는데 그런 것들을 선택함에 있어서 다음 생각하지 않고 오늘 내일 생각해서 올해만 생각해서 결정한다고요? 그 제대로 된 결정일까요? 그럼 다음 어디까지 보냐? 죽을 때까지 봐야 돼요. 솔직히 말하면. 그 전체적인 로드맵을 제가 오늘 얘기해 드릴 거예요. 사실 이 전체적인 로드맵은 강남 빌딩에 사실 제일 잘 맞고 다른 지역에도 한번 적용해 보시려면 그 상황에 맞는 분들을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지금 2023년입니다. 2023년에 우리가 건물을 산다고 쳐요. 5년을 보유하든 10년을 보유하든 2년을 보유하든 몇 년을 보유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우량한 건물은 장기 보유하는 게 맞단 말이에요. 강남에 있는 건물은 장기 보유를 위해서 사는 거지 팔기 위해서 사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장기 보유를 하고 싶은 건물일수록 다른 사람들도 갖고 싶고 갖게 되면 장기 보유하고 싶겠죠. 그렇죠? 모든 사람들이 탐내는 게 가장 높은 가치를 지니는 건 뭐 상식이에요. 그렇죠? 자, 여기서부터 이제 로드맵 시작합니다. 건물뿐만 아니라 모든 부동산은 그 금액대를 팔아서 그 금액대를 못 사요. 100억짜리를 팔면 세금 내고 나면 100억짜리 못 삽니다. 이게 기본적인 프로세스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서 팔았다. 그럼 무조건 누수가 생겨요. 근데 그럼 이렇게 얘기하는 건 뭐냐? 100억짜리를 사서 120억 되면 팔아서 20억 남았어. 그럼 세후는 그거보다 금액이 작을 거예요. 세금은 그냥 차치하고 얘기할게요. 20억 가지려고 우리가 하는 건가요? 건물의 본질적인 가치는 건물의 가치 상승 물론 있지만 얘가 건물의 가치가 상승하면서 월세도 상승하고 안정적으로 뭔가 월세를 받을 수 있다는 게 큰단 말이에요. 그게 베이스가 돼야 돼요. 건물 사면서부터 공실이고 앞으로 쭉 공실이다. 그런 게 어떻게 가격이 올라가요? 그건 불가능해요. 임대료가 기반이 되지 않는 우량한 건물에는 없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100억짜리 사서 120억이 됐다. 그걸 팔아서 20억이 득이 됐다. 내 건물만 20억 올랐나요? 그 지역 전체 올랐나요? 자, 20억 올랐어요. 그 뒤에 팔았어요. 그럼 그 돈 갖고 뭐 하죠? 다시 건물 사요? 그런 구조를 하려면요, 기본적으로 본인 소득이 많아야 돼요. 본인 소득이 많아야 된다는 건 뭐냐면 지금 같은 경우는 대출 이자가 월세를 넘어서는 경우들도 많단 말이에요. 근데 내 소득이 받쳐줘야 된단 말이죠. 내가 예를 들어 100억짜리를 120억에 팔았어요. 그러면 120억짜리를 못 사지만 내 시드가 늘어났으니까 더 많은 대출해서 더 큰 건물을 산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더 큰 건물을 살 때는 대출이자가 더 많겠죠. 그럼 내가 어느 정도는 감당할 수 있는 게 계속 늘어나줘야 이 과정을 계속 진행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몇 번 연속으로 잘할 수 있을까요? 두 번, 세 번 했는데 세 번째에 뭔가 잘못됐어요. 원하는 대로 안 됐어요. 그럼 첫 번째 건물 올라간 게 더 클 수 있어요. 그러면 제가 말한 로드맵이 뭔지 한번 들어보세요. 100억짜리 샀어요. 얘가 시간이 지나서 130억이 됐다고 칠게요. 그럼 얘의 가치가 높아졌다는 거죠. 그렇죠? 높아졌으면 대출할 수 있는 금액이 생기겠죠. 돈을 그 사이에 모았어야 될 거죠. 합쳐요. 하나를 더 사는 거예요. 건물 두 개가 됐죠. 첫 번째 샀던 게 100억에서 130억 됐고 두 번째 것도 100억짜리 샀다고 칠게요. 그럼 230억이 또 좀 올랐어요. 그럼 뭐 대출할 수 있는 부분이 늘어나니까 그거에서 대출하고 내가 번 돈 모아서 합쳐서 세 번째를 산다. 첫 번째 건물을 샀을 때는 별 차이 안 날 수 있어요. 두 번째 건물부터는 얘기가 많이 달라집니다. 왜? 두 번째, 세 번째로 넘어갈수록 자가 증식을 해요. 하나 올랐을 때, 두 개가 동시에 올랐을 때 대출 여력이 많이 달라지죠. 자, 여기서 대출 여력이 늘어났다는 건 건물의 가액이 높아졌다는 거고 건물의 가액만 높아진 게 아니라 월세도 받쳐줘서 어느 정도 상승한다는 거예요. 하나, 두 개, 세 개, 세 개가 됐다고 쳐볼게요. 세 개가 됐어요. 세 개가 20%씩만 올라간다고 봐요. 그러면 여기서 얻을 수 있는 대출금이 생기겠죠? 그렇죠? 그걸 가지고 네 번째 걸 사요. 그러면 네 개가 됐다고 칠게요. 네 개를 또 3년씩 보유했어요. 그럼 그 시점에 이자, 원금 내는 거 힘들어. 하나 팔아서 나머지 갚으면 돼요. 이렇게 했을 때 두 개부터는 자가증식의 단계가 옵니다. 세 개부터는 더 빨라져요. 근데 세 개가 됐다. 난 대출 이자, 원금 내는 거 이제 너무 힘들어. 나 은퇴할 거야. 자, 세 번째 거 예를 들어 3년, 5년 보유하고 예를 들어서 얼마가 오른 것 같고 매각하고
첫 번째, 두 번째 거에 원금을 어느 정도 갚고 내가 한 달에 나 생활비 3천 필요한데 3천 정도 나오는 상태로 만들고 나서 은퇴하면 돼요. 이렇게 갔을 때 내가 언제까지 일하면 되겠구나라는 계획을 세울 수 있죠. 그냥 얼마에 사서 얼마에 팔았다? 그 금액 가고 다시 그거 못 사요.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어떤 대상을 샀다 팔았다 하는 거는 돈을 뺄 수는 있지만 걔를 다시 보유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저는 지속적인 상승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이 플랜을 따라가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근데 이제 소장님은 계속해서 이제 성장 쪽으로 말씀을 하시잖아요. 음. 그러면은 언제 즐기고 언제 써요? 자,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사람들이 뭔가를 한다고 하면 마치 그것만 할 것처럼 생각을 해요. 뚱뚱해지려고 해도 하루에 5끼밖에 안 먹어요. 먹는 시간 5시간밖에 안 돼요. 1시간씩 먹어도. 나머지 19시간 뭐예요? 쓸데없는 짓 하잖아요. 성장을 한다고 치면 하루 24시간 성장에 신경 쓸까요? 일상생활 하는 거예요. 성장에는 그거에 맞는 결정과 판단과 행동이 따르는 것 뿐이지 그걸 하지 않는다고 해서 다른 걸 더 많이 할 것 같아요? 지속적으로 성장 가능한 결정을 해놓고 그거에 맞는 행동을 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이 부동산을 살까 말까를 1, 2년 뒤를 보고 올해를 보고 6개월 뒤를 보고 하는 게 아니라 적어도 10년 뒤, 15년 뒤, 30년 뒤 평생을 놓고 결정을 해야 된다는 거지. 물론 그 결정을 함에 있어서 부담될 수 있어. 불편할 수 있어. 내 편리함이 희생될 수도 있어. 하지만 성장하는 게 뭔지 판단을 해야 되는 거야. 왜? 지금 편하면 나중에 희생해야 돼. 지금 희생하면 나중에 편안할 수 있어. 나이 들어서 희생돼야 되면 그거는 아주 간단히 말하면 비참합니다. 그러면 뭘 먼저 해야 돼요? 즐기는 거 먼저 해야 돼요? 성장하는 거 먼저 해야 돼요? 성장하고 즐겨도 충분합니다. 젊을 때 40대 내가 부랑 막 그런 걸 누리는 거 있잖아요. 40대 내가 막 비싼 외제차 뭐 람보르기 막 이렇게 타는 거랑 다 뭐 만들어 놓고 70대 타는 거랑은 느낌이 다르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부를 누린다는 거는 비싼 거를 쓰고 먹고 마시고 누린다는 게 그게 부를 누리는 건가? 그건 본질적으로 난 다르다고 생각해. 부를 누린다는 거는 마음이 편하다는 거야. 경제적으로. 언제든지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거, 선택의 자유를 갖고 있는 거, 내가 마음이 편하게 뭐든지 선택할 수 있다는 게 부자야. 막 해가지고 하나 샀어. 그 다음번은 못 사. 그게 부야? 그 다음도 계속 살 수 있어야 그게 부자야. 하나는 어떻게 하지만 그걸 신용으로 못 바꿔요. 한 번으로 끝난단 말이야. 제한된 부의 체험이지. 내가 뭔가를 하다가 1년 쉬어도 2년 쉬어도 지금 상황을 유지할 수 있어야 돼. 그게 마음이 편한 거잖아. 근데 다쳐서 6개월 누워 있어야 돼. 그럼 이거 팔고 저거 팔고 막 이래야 된다고 생각해봐. 그게 부자야? 그거야말로 보여주기 식의 부자인 척? 뭐 이런 거지. 지속적으로 계속 할 수 있을 때 그 안정감이지. 편안함과 안정감과 선택의 자유. 그게 있는 게 부자인 거야. 안정된 사람들이 원래 그런 걸 하는 건데 그런 사람처럼 보이려고 그런 거를 땡겨서 하는 사람들이 있지. 우리가 내실을 다지는 게 첫 번째. 그리고 내실 다짐에 있어서도 1년 뒤, 2년 뒤, 3년 뒤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의 최종까지 보고서 내실을 다지는 게 어떤 방법이냐 생각해서 그 방법을 따르는 게 우리가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